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몫이 한 자릿수이고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수학사랑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 수는 총 304명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위해서 버스 한 대에 38명씩 탄다면 버스를 몇 대 빌려야 할까요?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눗셈 식을 만들 거고, 총 학생 수가 304명인데 한 버스에 38명씩 탄다고 하니까 304 나누기 38 맞나요? 지난 시간에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를 했을 때도 선생님이 제일 먼저 땡땡 먼저 하라고 했어요. 뭐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단번에 대답했을 거예요. 어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림해 봅시다. 304는 300하고 400 중에 어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300에 가깝죠? 그럼 38은 30하고 40 중에 어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4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림한 상태에서 300 안에 40이 몇 번쯤 들어가는지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원래 해결하려고 하는 304 나누기 38에서 어떤 수를 먼저 몫으로 놓고 시작해야 계산이 빨리 정확하게 될지를 알 수 있겠어요. 300 나누기 40을 해보겠습니다. 40에다가 몇을 곱해야 300과 가까운 수가 나올까요? 7을 한번 넣어봅시다. 7 곱하기 0은 0이고 4, 7에 28, 0, 0 빼면 0이고 30, 28 빼면 2가 남습니다. 나누는 수인 40보다 나머지가 작은 걸 보니까 우리 아마 제대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이 300 나누기 40의 몫과 나머지가 아니라 이 몫을 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300 나누기 38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어림에서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림에서 찾아낸 몫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답을 알고 싶은 계산식의 몫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므로 300 나누기 38의 진짜 몫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제부터는 300 나누기 38의 몫을 7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 볼게요. 자, 304 나누기 38에 7을 몫으로 넣었습니다. 7, 8에 56, 7, 3, 21, 21에다가 5를 더하면 26, 266이 나왔네요. 14에서 6을 빼면 8이 나오고 하나 빌려갔으니까 9, 9 빼기 6은 3이고요. 앞에 또 빌려갔으니까 2가 남습니다. 그래서 38이 남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가 같은 값이 나왔어요. 이럴 수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304에다가 38을 7번 넣었더니 38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38을 7번 넣었는데 38이 남았으니까 38을 한 번 더 넣어보면 어떨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38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나머지는 사라질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나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요? 304 나누기 38의 몫을 8로 잡았습니다. 8, 8에 64, 8, 3, 24, 24 더하기 6은 30.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0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몫을 7로 잡았더니 나머지가 나누는 수하고 같은 값이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나누는 수를 하나 더 넣어줬을 때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몫을 늘렸을 때 나머지는 줄어든다. 몫을 줄였을 때 나머지는 늘어난다. 기억합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림한 몫을 가지고 한 번에 나눗셈을 해결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어림한 몫을 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진짜 몫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래서 몫을 늘렸을 때 또는 줄였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나눗셈에서 진짜 찾으려고 하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검산. 이번엔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나누는 수인 38에 몫인 8을 곱하고 나머지는 0이니까 굳이 더해주지 않아요. 88에 64, 38에 24, 24 더하기 6은 30, 6은 없애줘도 되고 304가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인 304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제대로 맞게 풀었다. 버스는 몇 대 빌릴 수 있다? 딱 8대를 빌리면 된다. 8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768 나누기 96입니다. 어림부터 해야겠죠? 768, 700과 800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800에 더 가깝습니다. 96, 90과 100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100에 더 가깝습니다. 어림한 식으로 찾아낸 몫은 얼마입니까? 800에 100은 몇 번 들어갈까요? 맞아요. 8번. 우리가 어림에서 찾아낸 몫이 8이에요. 그러면 8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768 나누기 96. 8을 나눠봅니다. 8, 6에 48. 9, 8에 72. 72 더하기 4는 76. 오,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768 나누기 96은 얼마? 몫이 8이다. 검산식을 써봅시다. 검산식은 나누어지는 수인 96에다가 몫인 8을 곱하면 된다. 8, 6에 48이다. 9, 8에 72 더하기 4는 76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문제를 아주 잘 풀었다고 할 수 있다. 몫은 8이고요.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04 나누기 26입니다. 104는 100과 200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맞아요. 100에 더 가깝고요. 26은 20과 30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네, 30에 가깝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00에 30은 한 3번 정도 들어가겠죠. 왜냐면 3은 3은 9, 90에다가 나머지가 10 정도 나올 테니까. 대략 몫이 3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6, 3, 18. 3, 2는 6, 6 더하기 1은 7. 14 빼기 8은 6이고 내려와서 9, 9 빼기 7은 2고 100의 자리의 수는 받아내림했기 때문에 없어요. 26이 남았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네요.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가 같을 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몫을 하나 올려준다. 그래야 나머지가 줄어들 테니까. 그럼 이번에는 104 나누기 26의 몫을 4로 해서 계산해 본다. 6, 4, 24, 4, 2, 8, 8 더하기 2는 10. 104 빼기 104 얼마? 0이다. 검산까지 깔끔하게 해보면 검산식은 나누는 수인 26에 몫인 4를 곱하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곱하기만 하면 된다. 6, 4, 24. 4, 2는 8 더하기 2는 104.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와 같은 걸 보니 우리는 잘 풀었다. 그래서 몫은 얼마다? 몫은 4다. 이렇게 해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중에서도 몫이 한 자리이고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내용과 앞서 배운 내용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요.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금방 찾았을 겁니다. 아까는 가였던 부분이 나로 변하였고
몫이 한 자릿수인 건 같지만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서 있는 경우로 변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176 나누기 24입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요? 림. 176은 100에 가깝다, 200에 가깝다? 200에 가깝다. 24는 20에 가깝다, 30에 가깝다? 20에 가깝다. 그럼 200에는 20이 몇 번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10번 들어갑니다. 왜냐면 20 곱하기 10은 200이니까. 몫을 1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좀 달라요. 몫이 두 자릿수로 예상이 됐죠.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할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몫이 두 자릿수일 때는요. 앞에 10의 자릿수를 먼저 여기다 쓸 텐데 그럼 여기다가 1을 쓴다고 하면 이 1은 1의 의미일까요? 10의 의미일까요? 맞아요. 자리값을 보면 여기가 1의 자리고 여기가 10의 자리니까 여기다 2를 쓴다고 해도 얘는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선생님 지금 줄 긋고 있는 이 앞부분을 계산할 때는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 앞에 세 자릿수의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그리고 나누는 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보지 않고 일단 지우고 앞에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에서 24를 나눈다는 뜻인데 여기 1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기 24가 내려와야겠죠. 17에서 24 서로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이 몫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몫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몫을 2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8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몫을 8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앞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8, 4, 32, 8이 16, 16 더하기 3은 19. 이번에도 이 몫이 너무 큰가 봐요. 이 수가 너무 크게 나와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럼 몫을 더 줄여봅시다. 몫을 1 더 줄여볼까요? 몫이 1 줄어들어서 7이 됐습니다. 7, 4, 28. 7이 14. 14 더하기 2는 16. 이제 뺄 수 있어요. 16 빼기 8은 8이고 받아내림에서 앞에는 6 빼기 6, 1 빼기 1이 돼서 없어요. 그러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8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나누는 수보다 작으니까 계산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신을 얻기 위해 검산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검산을 하면 나누는 수인 24에다가 7을 곱하고 나머지인 8을 더해요. 그럼 앞에 24 곱하기 7을 먼저 합니다. 7, 4, 28. 7이 14에다가 2를 더하면 168. 헷갈리니까 2는 지워주고 더하기 8을 하면 답은 176이 되고요. 이 176은 나누어지는 수인 176과 같으므로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6 나누기 24는 몫이 7이고 나머지가 8입니다. 관련된 식을 계산해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는 156 나누기 20이네요. 림 먼저 해봐요. 150은 100과 200 중에서 200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22는 20과 30 중에서 20에 더 가까워요. 200 나누기 20은 앞서 했던 것처럼 10이 되고요. 그래서 10을 몫으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몫이 두 자릿수일 때는 일단 자릿수가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뒷부분은 잠시 읽고 세 자릿수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그리고 나누는 수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서로 두 자릿수 나눗셈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2. 15에서 22 뺄 수 있어요? 뺄 수가 없어요. 몫이 너무 큰가 봐요. 몫을 확 줄여봅시다. 몫을 9로도 줄일 수 있는데요. 9로 했을 때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8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8을 넣었을 때 8이 16, 8이 16, 16 더하기 1은 7. 여전히 수가 너무 커요. 그럼 더 줄여보겠습니다.
1 내려볼게요. 1을 내리면 몫이 7이 되죠. 7이 14, 14 더하기 1은 15, 6 빼기 4는 2고 5 빼기 5는 0이기 때문에 앞에는 딱히 쓸 게 없어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푼 것 같지만 그래도 검사는 꼭 해야 된다. 검산식은 나누는 수인 22에다가 몫인 7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22 곱하기 7을 먼저 해보면 7이 14, 7이 14 더하기 1은 5 더하기 2이기 때문에 154 더하기 2는 156으로 나누어지는 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맞게 계산을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림을 했을 때 10이 나왔는데 실제 몫은 7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나 다시 계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156을 100과 200 사이에서 더 가까운 쪽으로 어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여태까지는 계속 100, 200 아니면 20, 30 중에서 가까운 쪽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는 없어요. 다만 너무 큰 범위에서 가까운 쪽을 찾았기 때문에 계산값의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어요. 어림값을 100 단위로 잡지 않고 10 단위로 잡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156을 생각해 봤을 때 156이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어떤 수기도 하지만 150과 160 사이의 어떤 수이기도 하죠. 그러면 150과 160 중에서 156은 어디에 더 가까운 수예요? 160에 더 가까운 수예요. 우리가 아까 200이 아닌 160을 넣어서 어림값을 계산했더라면 그랬다면 200 나누기 20에서 10을 찾았을 게 아니라 160 나누기 20을 했기 때문에 8부터 계산을 시작했을 거고 1만 줄이면 7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는 2번, 3번까지 계산을 했지만 만약 160으로 어림을 했었더라면 단번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다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번에는 358 나누기 47이에요. 일단 어림을 해야겠고 이번에 새로 배운 10단위로 어림하기를 할 건데 그럼 300하고 400 사이에서 어디에 더 가깝냐를 생각하기보다 범위를 줄여서 350에서 360 중에 어디에 가깝냐는 것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358은 350하고 60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그래요. 360에 더 가까워요. 47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50에 더 가깝죠. 그러면 어림을 360 나누기 50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5, 7에 35이기 때문에 몫이 대략 7하고도 어쩌고 남을 거예요. 이것까지 계산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몫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7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돼요. 358 나누기 47을 7로 했을 때 7, 7에 49, 7, 4, 28, 28 더하기 4는 32. 고로 빼면 9가 남고 4, 29가 남았네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요. 정상적인 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검산을 꼭 해야 한다. 47 곱하기 7 더하기 29를 해보자. 7, 7에 49, 7, 4, 28, 28 더하기 4는 32. 헷갈리니까 4 지워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9를 하면 선생님은 암산이 되니까 35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58 나누어지는 수 같기 때문에 우리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림을 할 때 36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적은 횟수를 계산하면서도 정확한 값을 빨리 찾아냈어요. 이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림을 할 때 10단위를 가지고 어림한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몫이 한 자릿수가 아니라 몫이 두 자릿수인 경우를 볼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